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종합 및 응용편 입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는 오행의 왕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행의 왕세입니다. 왕상유수사의 월에서의 왕상유수사를 가지고 그 왕세 판별을 하는 요령입니다. 전통적인 왕세 판별은 12운성 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그 표를 가지고 왕세 판정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계절의 경계, 그러니까 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용. 일본 사람들은 토용이라고 하는데 사계, 하계. 4개월이죠. 여기 진술, 충미월. 이 사고지인데요, 사고지. 여기에 월에서의 왕세 판정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진월에서는 목이 수가 아니고요, 여기. 미월은 화가 휴가 아니고 여기. 조토불생금이라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열기가 있는 그 토인데요, 조토라는 게. 그것은 금을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취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취금한다. 이때의 그 조토는 우리가 흔히 술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술토보다는 미토입니다, 미토. 화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술토인 경우에도 물론 금을 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축월은 수가역입니다. 근데 월별로 보면 오행왕상휴수사표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월은 금이 상, 그다음에 수가 사입니다. 우리 12 운성 12 생황사절표에서는 진월에 임수는 고이고요, 계수는 묘로 됩니다. 그런데 오행으로 보면 진월은 수가 사에 해당됩니다. 뒤에 월별로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때는 다른 지지와 진월이 수국을 이루면 당연히 수는 사가 아니겠죠. 미월은 아까 조토불생금, 금이 사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 사입니다. 수월은 금은 상이고요, 그 다음에 수는 사. 축월은 금이 상이고요, 네, 수는 여기. 이렇게 오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그 개별적으로 사고를 보면, 자, 술월을 먼저 보세요. 술이 지인의 충이나 축의 형이 없으면 화는 상이다. 이게 화가 휴로 되어 있는데 휴가 아니고 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은 사이다. 금은 이게 상인데 사라는 거죠.
충형이 없을 경우에 그 술 자체가 품고 있는 병화, 정화에 의해서 금이 물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술이 진의 충 혹은 이계의 축이 형함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토가 왕해지는 상황이겠죠. 이때 화는 술에 생하면 토가 왕해지기는 하지만 수고가 부딪혀 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휴이죠, 휴. 그리고 화의 그 열기는 많이 약화되고 가버렸기 때문에 금은 상이죠. 이 수월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금은 뭐 상, 수는 사 이렇게 논할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술이 축의 형을 받으면 화가 당중에서 3개 혹은 3개 이상인 경우, 당중이라는 말은 어떤 지장간이나 이런 걸 합쳐서 3개 이상인 경우를 당중이라고 합니다. 인 경우 화는 상으로, 금은 사로. 반대로 화가 당중하지도 못하면 화는 휴로, 금은 상으로. 4, 5는 1.5. 그 다음에 천간의 병정화는 각 1개. 인묘는 화를 생하기 때문에 반개. 술이 축의 형을 당한 후에는 반개. 화가 당중하지 않을 때요. 다만 이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고 원령과 사주팔자 전체의 대운인연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왕쇠 판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기준을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에서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볼까요? 을축, 병술, 신사, 신묘. 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한 개의 축술의 형이 있죠. 축술의 형. 그러니까 이 3,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따라서 천간의 병 하나는 화가 1, 지지의 사는 화가 여기 1.5. 그 다음에 축이 수라는 것은 0.5, 묘는 0.5 이렇게 돼서 2.5, 3.5죠. 3.5의 화죠. 3개 반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수를 구한 겁니다. 도수. 3개 이상이면 당중. 여기에서 따라서 3.5개의 화니까 화는 이제 상. 이 팔자에서는 화는 상이고요. 금은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년의 천간이 을 병화를 생하는 것을 년의 을목 천간은 그러면 0.5의 화가 아닌가? 이것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 지지에서 천간을 돕는 것을 생각해서 지지에 인, 묘가 있으면 이것은 0.5개의 화로 보는 것이지 천간의 목이 화를 생하는 걸 보는 건 아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을축, 병술, 신유, 신묘. 계산은 병은 1개화죠. 그 다음에 축술형이 있으니까 0.5개의 화, 묘는 0.5. 그런데 유가 충을 하니까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1.5개의 화입니다. 따라서 위에 3 동그라미 3번이 술이 축의 형을 받으면 화가 당중하면 화는 술월의 상이고 금은 사고, 화가 당중하지도 못하면 화는 휴고 금은 상이다. 그러면 화는 휴, 금은 상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왕쇠 판정을 할 때요. 그 다음 팔자는 의류, 병술, 신유, 신유. 화가 충형이 없으면 화상금사. 묘는 충이 있으니까 불계산. 당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화상금사다. 이래 부합하는 거죠. 술이 진의 충이나 축의 형이 없으면 화가 술을 생하면 모두 상이다. 금은 사다. 그런 거죠. 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형충이 없죠. 형충이 없으니까 아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일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화상금사. 이런 것들은 지금 왕쇠의 판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왕도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화가 3개 이상이라고 하여도 위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금은 휴, 화는 휴, 금은 상. 오행의 왕도 분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뭐 0.0에서부터 0.8까지 이렇게 어떻게 명리학이나 어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음양오행을 숫자로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굉장히 꺼려하시고 반론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것들 한번 써볼 수 있고요. 제가 주식대장 투자운세라는 프로그램 만들 때 왕쇠 판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활용할 수 있고, 명확하게 2.4와 2.3 차이 이렇게 논하는 건 아닙니다. 2.3이면 태약인데 2.3이면 비약이다. 2.3하고 2.4가 그렇게 왕쇠 판정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씩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실 때요. 이건 가운데 있는 건 3개 정도, 편약, 중화, 편왕, 이 3가지 정도를 한 그룹으로, 이게 중화 상태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 왕, 쇠, 약. 우리가 주보명리할 때도 왕하거나 쇠하면 그때 합이 있으면 왕하거나 약하면 합류, 그 다음에 쇠하거나 강하면 합거, 그렇게 봤죠. 그때의 약한 것 경우는 여기에 이 표에서 보면 이 중화 상태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중화 부분 앞에
여기까지 정도가 합류하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막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 책은 뒤에서 보면 이 내용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왕도를 구해서 신강약을 따져서 그것으로 그 일주 평형 이론에 근거해서 어떤 기륭사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는 왕세 판정의 기본 어떤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그 체계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재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한글로 뭐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하는 것들은 교정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암기 사항인데 기사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죠. 기본 개념은 일천간은 일왕도죠. 하나의 지지의 역이 한 개의 천간에 상당하고 중기는 두 개의 천간, 한 개의 반본기, 3개의 천간, 지지 중 한 개의 지지본기, 4개, 순본기, 5개, 자묘유, 오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왕도를 구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예를 보면 인중에는 3개가 있죠. 인목은 위에 3, 여기 반본기. 갑은 그래서 반본기죠. 천간 3개에 해당합니다. 왕도는 3이죠. 병화는 중기이고 천간 2개, 왕도는 2. 무토는 여기이고 1개의 천간, 왕도는 1. 이런 식으로 왕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축토 보면 해자월에 생활했을 경우에는 수가 3도, 금이 2도, 토는 0도다. 원래는 수가 여기 보면 본기가 반본기죠. 그래서 토는 반본기. 그래서 3,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나가야죠. 이게 토, 그 다음에 금, 이게 수죠. 근데 해자월에 생하면 토가 이게 0 이렇게 되고 금은 그대로 2, 수가 1에서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축토가 당중하에 3개 혹은 3개 이상이고 또 연이어 1편 연성을 이룰 경우에는 토도 도수를 얻겠죠. 수의 도수가 차감되고 이렇게 1편, 뒤에 나오면 1편 연성은 지지 장간의 오행을 따라서 순생이 이루어지는 상황. 어떤 지지가 같은 오행을 품고 있고 그들 간에 상린하고 긴첩하는 관계가 있을 경우에 일편연성이죠. 그래서 하나 연결된 상태를 보는 거죠. 축토가 축월에 생한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신유월에 생한 경우는 이렇게 되고
기타월에 생한 경우는 원칙은 이겁니다. 수일, 금리, 토삼. 아까 이거죠. 원래 이거죠. 반봉기 이 위에 있던 거. 이것을 좀 세분화시키면 4오미 수월에 생한 경우. 이 수일, 금이, 토3에서 이렇게 바뀐다. 인묘에 생하면 이렇게 바뀐다. 진월에 생할 시에는 축 중의 수는 3분의 1, 3할을 감하는 거죠. 금은 불감하고 토는 증력한다. 자, 기후, 을의 신축, 임진, 축토에는 해월에 생했으니까 축토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주는 신약의 인비를 용한다. 진축은 인성이고 교양인이 학력을 의미한다. 왕도가 영임으로 교양이 없고 학력이 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우리 주거법에서는 달리 보는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는 건 참고하시고요. 이 팔자는 그냥 신약이다. 근데 자, 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또 금국이 해수를 생각합니다. 이 팔자에서는 수가 제일 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이 왕합니다. 그러면 신약이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신약은 아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당중하지만 일편연성하지 못한다. 해가 가로막고 있죠. 해가. 같은 지장간, 동류의 지장간이 이어서 있고 서로 순생하거나 하면 일편연성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못하니까 축토가 해자월에 상한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수3도, 금이도, 토영도다. 여기는 축월이 아니고 해자월로 고쳐야 됩니다. 팔자 같은 경우 주보를 지금 제가 청신, 용신, 격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격은 경금, 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개수. 그래서 격, 경, 용신은 무, 청신은 개. 이렇게 고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도는 이렇게 축토가 당량하니까 왕도는 3도. 일주의 신이 태왕하지만 종강은 아니다. 금수를 용신으로 하고 화토를 기신으로 한다. 용신이 무력하고 기신이 창광하니 단명의 화근이다. 갑인은 인신충, 금수는 모두 태약하여 생계의 권한이었고 다만 칠살 간목이 독립이 가하여 종강으로 갈 수 없으니 여전히 신강으로 도한다. 화토를 끓이고 극설모를 해한다. 유년, 경진년, 진술충, 축술령이 동시에 성공하니 기신토가 창궐하고 용신수는 임묘하이며 경금은 간목 용신을 극하여 용신이 모두 잃어버리니 사망한다. 신강약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그 주보법으로 보면 격신은 경금, 용신은 무토, 청신은 개수입니다. 갑인운이 왔습니다. 간목은 무토를 극하고 경금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병화를 생합니다. 간목은 기신이죠. 그런데 이 팔자에서는 임수를 설하죠. 이것은 희신 역할을 합니다.
무토가 천간에 투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간목은 기신에서 희신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인목은 신금을 원국에는 신금을 충하죠. 이것은 기신이죠. 그런데 화국 인술 화국이 돼. 인술 화국 해서 무토에게 설을 당하는 부분은 불용합니다. 인목은 그래서 희기가 같이 있는 거죠. 경진년이 왔습니다. 경진년. 경금은 본래 격신이면서 희신이죠. 격신이. 그런데 대운에 간목을 극해서 임수를 도리어 생합니다. 임수를 생합니까? 임수는 또 간목을 전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당연히 설하겠죠. 그래서 결국 임수 기신을 경금이 도와주는 이것이 기신 역할로 바뀌는 거죠. 지지진토는 진술충 신진수국 임수와 국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진술 충합니다. 화가 단단해지는 것. 토가 단단해지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이 팔자에서는 토가 지금 단단한 상태죠. 그래서 토는 사실은 무토는 병화가 오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이 와서 더 단단하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본래 병화를 막고 그리고 또 임수도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는 도리어 수국을 짜기 때문에 이것도 기신입니다. 경금 격신이 희신인데 기신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대흉하죠. 대흉. 희신 역할하는 간목을 제거하고 기신 역할하는 임수를 돕는 것이 흉한 그 어떤 작용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비견입니다. 그리고 재가 되는 거죠. 재성.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격신이기도 하고 식신이기도 하죠. 이건 결국은 원국 무토의 식신이고 주보의 격신의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이 기신으로 간목은 원래는 편관이죠. 편관이 격신 대비 재성이 되는데 이것이 흉신작용은 발동이 되고 기신작용이 발동이 되는 거죠. 경금은 격신 희신이고 원래는 식신인데 그것이 비견으로 되는 겁니다. 비견 기신으로. 그러면 자기 고집 이런 걸 피우다가 사고가 난다. 편관 간목이
편관 작용을 할 때 그것이 이 팔자에서는 재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윤년이 와가지고 경진년이 오자 경금 식신이 간목을 극하죠. 그러면 편관의 긍정적인 측면, 재성의 긍정적인 측면이 도리어 발휘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발휘되기 쉽고 이런 상태로 바뀌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데 그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의 기신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견의 기신작용은 뭐 다투고 무슨 부딪히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하는 거죠.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 목과 금의 어떤 서로의 다툼, 금목 상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고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는 대운에서 인신충을 하고 있고 또 윤년에서는 또 진술충을 하고 있고 수국을 짜고 있습니다. 진토는 비견인데 이것은 인성의 흉성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비견인데 인성의 흉성으로 바뀌는 거. 다 자기 고집을 앞세움, 뭐 부딪히는 거, 인성은 어떤 귀인 보호막, 어떤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고 안 좋은 측면에서는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 활동 불가 이런 것들이죠. 사고 나서 죽는다.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 아니면 수술해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은 격신, 가신 혼잡, 진가 동왕 혼잡이죠. 두 번째 인성, 재성의 흉한 측면이죠. 인성은 뭐 귀인이 되기도 하고 뭐 무슨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귀신으로 바뀌면 치료를 못 받거나 어디 의지처 없이 어디에 갇혀 있다거나 그런 거죠. 고립무원의 상태. 재성은 당연히 어떤 활동이죠. 활동.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귀신이라고 하면 활동 에너지가 막히는 거. 재성과 인성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관계지만 두 가지는 개인의 어떤 활동 역량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의 그 좋은 측면을 발휘 못하는 상태라면 묶여서 어디 갇혀 있거나 입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사고로 인한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편관, 칠살이죠. 칠살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뭐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통변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그 수러를 봤었고요. 여기는 지금 축월을 봤었고요. 여기는 진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자월, 신유월, 축월 나눠서 여기는 미와 술 조토죠.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세로 모든 것을 판정하고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세밀하게 그 왕세 판정을 도수에 의해서 도수에 의해서
신강약을 따져서 왕세 판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구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론 체계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게 필요하죠.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근 이론을 보시면 통근, 천간의 지지에 유근한 것, 통근이라 한다. 원근의 구별이 있다. 동주, 이거 우리 전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전록, 을묘 이런 거죠. 을이 같은 기둥, 동주, 통근하고 있는 거죠. 상린, 통근 영향은 0.5도 이내 감한다. 좀 그래도 동주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상격. 이것은 월주와 시주 이런 거죠. 연주와 일주 이런 거죠. 상격은 일도 이쪽 저쪽. 그 다음에 더 떨어진 원격은 2도. 동주가 아닌 통근의 경우 예를 들어 중간에 격하게 하는 지짓 혹은 가로막는 간이나 지장간은 그 동류를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통근하는 것을 계산한다. 원령에 통근한 것은 원근을 계산하지 않고 동주를 계산한다. 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근과 편근이 있습니다. 정근은 계절이죠. 플러스 고. 인수는 편근이라고 했는데 인수 중에서도 지장간 있는 인수가 있고 없는 인수가 있습니다. 간목을 예를 들면 해수는 지장간이 있죠. 자수는 지장간이 없습니다. 간목의 자수는 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수는 편근이라고 합니다. 정근은 인묘진, 계절과 미토, 미월, 목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가 지금 빠져있죠. 목으로면 인묘진, 해수는 편근. 간목의 태극점은 가능한 거죠.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 편근. 양간은 장생지입니다. 장생지. 병화는 인해, 인중병화의 장생지죠. 금의 경우 사화는 지장간이 경금이 있고 장생지이긴 하지만 편근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왕도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일간부터 해서 일간 개수, 그다음에 경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은 각 간별로 모든 간별로 왕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주통근, 상린, 원격, 원격 통근, 격통근, 상린 통근, 동주 통근 4개 정도 나눌 수 있겠네요.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정근, 편근, 인근 이런 식으로. 인근은 사실 통근이라고 보지 못하죠. 강약을 따질 때는 쇠하냐 쇠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는 인성이 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
참고하지만 통근을 따질 때는 인성에서는 통근 아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이 사주를 보면 일간 개수는 신중 임수에 통근하고 시간 임수도 신중의 임수에 통근한다. 다만 개수가 신금에 통근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죠. 상격 통근이고 임수가 신금에 통근하는 것은 더 멀죠. 원격. 개수 및 신금은 위치상 상격이죠. 이게 있고 임수와 신금은 원격이다. 경금의 통관계를 보면 지지에 금이 장든 것은 오로지 신금이죠. 그리고 술토. 미토 및 자수에는 없다. 신과 경의 관계는 동주. 전록이라고 우리가 하죠. 전록. 병이 신에 통근한 것은 동주 통근이다. 같은 위치로 병화가 술에 통근한 것은 동주 통근. 미토에 통근하는 것은 상린 통근. 원령 병기론인데요. 원령 순서를 참고하는 정도. 우리가 왕세 판정을 하고 어떤 실제 도수를 구한 다음에 원령에서의 영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원령 개수가 이겁니다. 어떤 글자에 어떤 오행의 도수가 구해지면 원령에서의 영량의 상태를 판정하는 그 개수를 가지고 실제로 도수와 곱해버리면 그 최종 왕도가 나오겠죠. 그것을 가지고 왕세 강약 앞에 보여드린 그 표에서 왕세 강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령의 상해 상태 이상이면 그래도 승수가 1.5 이상이기 때문에 증강하는 거죠, 영량이. 근데 수나 사는 원령에서 영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보면 이 팔자를 보면 경금은 천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왕도는 1이죠. 지지축 중에 중기 하나이니까 2도. 원령에 통근한 것이니까 체감시키지 않습니다. 합하면 3도죠. 금은 축월의 상지죠. 따라서 개수는 1.5. 그래서 3 곱하기 1.5는 4.5. 최종적인 왕도가 4.5. 그럼 앞에 표에 보면 교약 상태. 재성 목의 상황을 보면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2개 본기가 3 5 6이죠. 6. 지지에 상린 통근이니까 0.5를 감하고 실제 지지에 통근한 영량은 6도가 5.5. 따라서 1 플러스 5.5. 천간에는 하나가 있고 지지에는 2개의 본기니까 본래는 6인데 상린 통근이니까 하나는 상린 통근이죠. 어쨌든 그래서 0.5를 감하면 5.5죠. 그래서 도수는 천간 1, 5.5, 지지 5.5, 6.5도죠. 축월의 목은 휴지죠. 휴. 그러면 0. 수지니까 0.7. 그래서 6.5 곱하기 0.7은 4.5. 최종적으로 왕도의 도수는 4.5. 이 경우라면 교약의 범주에 속한다. 효인 토를 보지. 토. 천간에 2개의 토가 있고 지조 중에 중기로 있으니까 2도. 있고 지지에는
2도죠. 천간은 2. 오중에는 2도. 중기니까요. 숙중의 본기 3이고 인중에도 여기니까 1도. 따라서 전부 합치면 9도. 토가 월의 왕지. 그 개수가 이 개수는 이 개수죠. 개 2. 그러니까 9 곱하기 2는 18. 토는 교황에 속한다. 관성화를 본다. 천간에였고 지지오화의 본기 4도. 인목의 중기 2도. 그래서 인이 2개죠. 그래서 8도입니다. 상격 관계니까 1도를 감하고 월의 수지니까 개수는 0.8. 따라서 5.6도. 식상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일간이 교약하니까 토로서 생하고 금으로 돕는 것이 가하다. 생을 좋아할까 조를 돕는 것을 좋아할까. 생하는 것은 토인데 토의 왕도는 비교적 왕하여 토다 매금의 세인이 토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오로지 비겁을 용하여 돕는 것이 좋다. 인성의 생보다는 동료행의 부가 부조, 생조, 부조, 부조가 더 좋다. 우리가 인비를 무조건 신약하다고 인비를 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서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억부론에 우리가 활용할 때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억부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비가 아니다. 인과 비를 구분해야 된다. 또 신약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식재관이 기신이 아니다. 배열과 위치에 따라서 식재관이 시신이 될 수도 있다. 식신이 관사를 제거한다. 그러면 억부상에서도 식신은 희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있고 관살이 있고 식상이 있습니다. 년에 월의 관살. 이 신약사주라고 하면 관살이 일간에 가까이서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식신도 본래는 일간을 설하기 때문에 일간을 약하게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식신은 관살을 극해서 관살이 일간을 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배열상으로 이 사주에서는 식신은 희신이다. 운에서 오면 식신은 희신인 건 아니 기신인 건 맞죠. 근데 작용을 할 때 희신작용을 한다. 다만 운에서 식신이 오면 식신은 원래 기신이기 때문에 그 기신적인 특성이 분명히 어쨌든 간에 그 기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면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이 팔자는 기축 무진
의류신사. 주보로 보면 격은 기토가 되겠고, 신금. 사유축 금국이 있죠. 신금. 용신은 기토. 청용신은요? 사유축으로 사 중에 병화를 쓰기 힘들기 때문에 진중 임수를 쓰는 겁니다. 임수. 왕수의 판정을 해보면 목은, 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은 1.6, 0, 화는 1.6, 금은 10.5, 토는 14, 수는 1.5. 수목이 제일 약하죠. 그 다음에 토, 금이 아주 강하죠. 신약이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 정임합을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주보로 볼 때는요. 그래서 정화는 인술 화국이 있긴 하지만 이 화국은 정화는 또 목이 생하죠. 목이. 그래서 정화가 합거하느냐 합류하느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천간에 생이 있으면, 그리고 지지에서 묵은 뭐 이런 것 아무 근이 없는 정도가 아니면, 천간에 생이 있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합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극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합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는 합거하는 거죠. 임수는요? 임수는 해월, 그 다음에 해월이긴 하지만 햄이 목국이 되어버렸죠. 설합니다. 임수를.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상태. 자지도 설을 당하죠. 그래서 임수는 합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격을 간목으로 하고 용신을 임수로 하고 청용신을 정화로 하려고 했더니 정화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보상에서는 격을 을목으로 하고, 청용신은 간목이 가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병화로 하고, 해 임수는 무토가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보를 취합니다. 이 팔자는 예를 들어서 갑신운을 볼까요? 갑신운. 기신이죠. 간목은. 임수와 경금을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국에 년에 경신주가 있어서 회극을 당합니다. 그래서 갑의 긍정적인 부분을 얻죠. 신금은 당연히 희신이죠. 용신이니까요. 그런데 인을 충합니다. 따라서 득하는 것은 인입니다. 갑신년이 왔습니다. 이 지금 대운
갑신대운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윤년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목에 관련된 부분을 얻는다. 신금의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된다 이런 거죠. 간목은 이 팔자에서는 재죠. 재. 그런데 격신으로 보면 간목은 식신이죠. 재성이 와서 식신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발현된다. 활동이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된다. 돈 버는 밑바탕이 된다. 아니면 어떤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임이 많았다. 신금은요? 신금은 비견이죠. 비견. 비견이 여기서는 인성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동료, 희신이니까요. 동업 이런 것들이 인성으로 작용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귀인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뭐 문서상 기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하고 이 팔자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 기계적이죠. 주법복으로 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중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국에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운이 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빨간 글로 써놓은 것들은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죠. 아니면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정축년이면 병과 술의 교훈식입니다. 병자년은 병운이고요. 그다음에 경진년은 병술 중에 술운이다. 이걸 읽어보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격신은 신금이 아니고 기토, 용신을 신금. 을목이 투간에 있어서 그 군내 신생이죠. 청용신은 여기서는 간목이 돼야 되고 격신이 기토면 간목이 돼야죠. 경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병화를 씁니다. 이때는 병화는 무토를 생하기 쉽죠. 그래서 병화는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고 또 신금을 합주해버리기 때문에 병화는 간목을 보호하긴 하지만 큰 좋은 역할을 못하는 거죠. 대운이 기해운입니다. 기해대운. 기해대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기는 우리가 좋은 격신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고 해수는 간목의 생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운인데 기의 대운은 그런데 신유년 유축 금국이 일어나서
경금과 신금이 같이 혼잡하죠. 경금을 제거할 마땅한 글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로 바뀝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운이죠. 격신을 혼잡하는 가신의 운입니다. 기사년 좋지 않죠. 무술은 신미년, 사형을 언도받았다. 무술은 신미년이죠. 해미 목국을 이루고요. 인술, 대운과는 화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신금이 세 개가 나란하게 되죠. 용신이 신금인데 용신이 많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용신이 신금인데 신금이 중첩되고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중첩이 3개 된다. 이러면 반대 측면 경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경금은 아주 흉신입니다. 간목을 치는 흉신이죠. 그래서 이 신유년, 그러니까 신유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용신년인데 왜 흉하지? 이건 당연히 유축 혼잡이 있고 신금도 있기 때문에 금이 난동을 부리는 거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럼 신미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신금, 천간에 신금이 오고요. 충미충, 해미 목구, 을목까지 있으니까 간목과 을목이 혼잡하고 신금은 첩첩이 겹쳐오고 그래서 경금 성향을 띠고요. 목이란 목은 다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글자가 중첩돼서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지금 오타가 좀 있습니다. 개수는 화로, 화가 수입니다. 화가 수이니 바꿔주고요. 병화는 정화로, 그 다음에 오면 바꿔주면 됩니다. 92년은 임신년이죠. 93년 개유, 간목, 임수, 그 다음에 정화, 격이고, 용이고, 청. 학력을 볼 때요. 식신, 이토를 보죠. 기신이죠. 그러면 기신 을목으로 일단 제압을 하고 을목은 정화에게 재화되기 때문에 학력에 관해서 볼 때는 을목과 정화를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신으로 어떤 태극점 기신을 제화하는 것, 그것은 그 분야에 곡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업에 곡절이 있다. 다행히 정화로서 재화가 되기 때문에 이룸은 있지만 기신으로서 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학력을 달성하는데 공부가 싫어 성적이 좋지 못하다. 중퇴하고 대학 동서 복학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대운에서 왕도를 보려면 운지에서 왕지인 경우, 그다음에 상지, 여기, 휴지 이렇게 쭉 운간과 동류로 상조하거나 혹은 운지에 통근하면 예를 들어서 동류오행이고 동시 지지 하나의 중기근이면 3. 중기근은 2도. 그다음에 운간은 1도. 그러니까 3이죠. 이런 식으로 대운에서 왕도도 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추가로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보로 따지면 병화, 격신, 간목이 용신이고요. 정화를 제거하는 청용신은 개수입니다. 왕도는 이렇게 구하고 일간 원국의 왕도, 그다음에 여기서 일간은 중화 상태, 대운의 왕도를 구하셔야 돼요. 개해대운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임수론, 신유원, 나머지도 보시면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없습니다. 왕세 분석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신강약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이론 평형법 이론을 더 정밀하게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보법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강약 왕세 판별을 월에서 오행으로 한다. 오행 12월, 특히 4개월 토, 금, 화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보자. 조토불생금은 미월이 주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월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 화고기 때문에. 그리고 충이 없어야 되죠. 충이나 화고는, 화는 화로에 불씨를 갖고 있을 때만이 금을 무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부분은 참고로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만 한 번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세 판정 이론은 정확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아직까지는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교약, 약 이런 것들 0.0에서 왜 0.8까지냐, 왜 그리고 무슨 0.33을 감하고 승수 원령의 아까 병령할 때 승수를 상은 왜 0.5, 1.5를 개수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왜라고 하면 어쨌든 임의성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세 판정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모델을, 아니 모형을 세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